반갑습니다. 가천대학교 교수 송진구입니다. 얼마 전에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지금부터 4년 안에 주요 국가 15개 나라에서 무려 500만 개 이상의 직업이 소멸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0만 개.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금부터 7년 안에 현재 여러분의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한국 전체 직업의 61%가 인공지능 로봇한테 대체된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분들 100분 중에 61명이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대체하는 거예요? 로봇이 대체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한데 앞으로 지구를 지배하는 자가 바뀔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현재 여러분 지구를 지배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죠. 여러분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는 근원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힘이 센가요? 아니죠. 뭐 때문에 지배해요? 그렇죠. 지능 때문에 지배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보다 힘센 동물은 많아요. 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근데 왜 지금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는데 대체 바뀔 거냐? 누가 지배할 거냐? 저는 인공지능 로봇이 지구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때 왜 만들었냐면 얘들은 우리보다 힘을 잘 쓸 거야. 힘도 세고 무거운 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몸을 잘 쓸 거야.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보다 몸을 잘 못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거 드는 건 잘 하는데 여기에 뭐 물병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 인간은 가서 물병을 딱 이렇게 잡잖아요. 이건 오랫동안 인간한테 학습된 DNA 효과입니다. 딱 잡게 돼 있어. 꼬마도 잡잖아. 근데 인공지능 로봇은 어떻게 하냐면 자 앞으로 45cm를 앞으로 나가세요. 1m를 밑으로 내리세요. 손가락 5개를 벌리세요. 꽉 잡으면 깨지잖아요. 약 한 5%의 텐션으로 잡으세요. 들어 올리세요. 45cm 당기세요. 45도 기울이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몸 쓰는 거는 인간보다 못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얘들이 인간보다 못할 줄 알았던 게 앞으로 잘할 거라고 예측되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 중에 제가 드리는 질문을 맞추는 분은 제가 방송 끝나고 선물로 한 10만 원 드릴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맞추면 10만 원. 준비되셨어요?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 이번은. 자, 갑니다. 자, 머리를 써보세요. 126만 3,965 곱하기 11만 6,600 얼마예요? 0? 누가 0이에요? 아는 분 없죠? 사실은 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거 곱하기 하면 모르는데 얘들은 곱하기 엔터를 딱 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야. 앞으로 그런 거부터 지능을 쓰는 데까지 가면 인간을 얘들이 추월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터미네이터 이런 영화 보셨죠? 그게 영화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전망이긴 한데 인간은 나중에 인공지능 로봇의 애완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애완견 있잖아요. 애완견. 일로 와라 밥 주고 이런 거 있잖아. 애완 고양이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주제는 이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야? 그게 뭔데? 학자들만 알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 그게 도대체 뭐야? 그걸 한번 알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닥치면 우리가 그냥 당할 게 아니라 앞으로 7년 안에 우리 직업의 61%가 걔들이 한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두 가지 꼭지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도대체 뭐니 이게? 미리 보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전략이 뭐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 다음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자녀분들한테도 꼭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들으면 여러분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뭐가 되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이 얼마 전에 막 신문에 대서특필됐던 사진이에요. 어떤 남자가 안경 벗고 울고 있죠.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근데 알파고 바둑은 맞는데 이 우는 남자가 누군지 힌트를 드리면 중국 남자입니다. 근데 세계 바둑 1등.
커제야, 커제. 커제가 울고 있어요. 근데 왜 우냐면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자가 삼승 nel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막 분해서 울고 있는 거야. 이 친구를 이긴 알파고 있잖아요. 알파고의 바둑 전적이 69전 68승이에요. 근데 1패했어요. 1패 누구한테 진지 아세요? 이세돌한테 졌어요. 귀엽게 생겼죠. 앞으로 이런 게 우리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파트를 바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말씀드릴 인공지능, 그 다음에 IoT라고 그러죠. 사물 인터넷, 그러면서 무인 자동차, 드론, 인공 로봇, 뭐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지구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인공지능이 현재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신문 기사를 쓸 수 있을까요? 왔다 갔다 하죠. 인공지능이 현재 신문 기사를 씁니다. 지금 얘들이 써요. 그래서 얘들이 기사를 송출하기 전에 인간이 딱 보고 이건 나가도 되겠네 보내는 거예요. 근데 혹시 얘들이 여러분 신문 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반은 뭐 이러시고 반은 이러시는데 얘들이 주식 투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좋아, 기사는 이미 지나간 팩트 아니에요. 어제 어디에 비가 왔다, 사고가 나, 이런 거 쓸 수 있죠.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으면 요만큼 올라가면 네가 팔아, 요만큼 올라가면 사라, 살 수 있어요.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근데 혹시 얘들이 소설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건 좀 곤란하겠죠. 왜? 소설엔 등장인물이 다양하고 나오는 사람마다 대화를 하잖아요. 내가 이 말을 던지면 저기서 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고받는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뭐가 섞여? 감정이 섞이거든. 근데 얼마 전에요,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출간이 됐어. 이게 그거예요. 이게 현인강님이라는 일본에서 나온 소설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는 시대가 온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애들이 확장하고 진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인공지능 스스로에 의한 자기 복제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우리가 너는 요만큼만 해, 계산하고 행동하고 넘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너희는 인간을 해칠 수 없어. 딱 세팅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계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해칠 수 없다고 세팅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 근데 영화에 보세요. 걔들이 인간을 해칩니다. 왜? 얘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워하는 우리의 미래예요. 얘들이 만약에 이걸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터미네이터에 보면 미래의 사람이 과거로 돌아오잖아요. 그 누구를 못 태어나게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런 일들이 실제로도 앞으로 벌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현재 인공지능이 암을 진단하고 암의 치료법을 결정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환자가 왔어요. 이 환자는 암 사기예요. 근데 이 환자를 볼 때 최종 의사결정을 누가 하냐면 그 분야의 최고 베테랑 교수가 합니다. 주임 교수가. 환자, 당신은 현재 이런 상태의 질환이 있기 때문에 A 코스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럼 그동안 우리 환자들은 그 주임 교수 얘기를 들읍니다. 왜? 이분은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야. 근데 A 제안을 딱 했어.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내 생각할 땐 다른데 나는 저 교수하고는 달라. 당신은 B 코스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인공지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인간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인공지능? 의사? 그렇죠. 많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국내에서 최초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현재 얘기인데요, 우리 가천대학에 모체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IBM이 만든 왓슨이라는 기계를 들였어요. 그게 알파고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이 왓슨이 어떤 거냐면 아까 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제안한 거, 그 다음에 왓슨이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당신은 B 코스로 진단을 받아야 돼. 그럼 환자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요 이전까지는 무조건 의사가 하는 얘기를 선택했어요. 근데 지금 누구 얘기를 믿냐? 왓슨 얘기를 믿습니다.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저도 이걸 보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둘 중에 누구 말을 믿을까? 저는 왓슨 말을 믿겠어요. 왜? 인간은 이 주임 교수 최고의 전문가도 그동안 공부했던 자기의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은 과거의 지식이야. 근데 앞으로 수많은 임상들이 나온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새로운 약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의사는 그걸 몰라요. 근데 얘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학습하는 거야.
그래서 이 왓슨이 그동안 나온 인간의 의학 지식을 1500만 페이지 이상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만 명의 환자의 임상을 다 기억해.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까먹을 수 있어. 그런데 얘는 까먹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환자를 딱 놓고 당신은 이 방법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돼. 거기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7초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살벌한 세상이죠. 여러분 그 새벽에 그 모닝콜 하잖아요. 모닝콜 하실 때 뭐로 하세요? 알람 뭐로 해요? 핸드폰으로 하시죠. 옛날엔 자명종 있었잖아요. 따르르 울리는 거 핸드폰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핸드폰이 어느 날 내가 분명히 내일 아침 새벽 6시에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그 핸드폰이 혹시 여러분 5시에 울리는 적 있어요? 없지. 만약 그게 5시에 울리면 핸드폰 어떻게 된 거야? 고장 난 거죠. 핸드폰 수리 받아야 돼. 그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행사가 있어요.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럼 6시에 세팅을 딱 해놨어. 자기 전에. 그럼 여러분이 세팅한 핸드폰이 내일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울릴 때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일어나서 회사까지 가는 그 길에 새벽에 폭설이 내린 거야. 그러니까 내 핸드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인이 6시에 일어나면 회사에 1시간 늦는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딱 나가면 자동적으로 집에 있는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이 탁탁탁 차단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회사 가면 엘리베이터 누르잖아요. 내가 몇 층 근무하는지. 근데 앞으로는 누를 필요가 없어.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그 엘리베이터가 여러분이 몇 층에 근무하는지 아는 거야. 딱 열어주죠. 이게 IoT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직종의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이런 직종이 있으면 빨리 경고를 해야 돼. 반드시 미리. 우체비가 왜 없어지냐? 과거에는 손편지들이 지금 이메일로 쓰지만 그 택배도요 이제 드론이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차 운전 기사가 없는 차가 이동을 하면서 배송을 합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농부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 미국 같으면 땅이 넓으니까 우리나라는 불가능했었던 내 땅에만 농약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은 헬기로 줬거든.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도 헬기가 없어도 농약이 가능해. 뭐가? 드론이 촤악 하는 거야. 그리고 검침은 지금까지는 와서 가스 얼마 썼나요? 물 얼마 썼나요? 체크하잖아요. 체크할 필요가 없어. 메인 컴퓨터에 다 뜨는 거야. 신문기사, 기자 없어지죠. 아까 얘기했죠. 쭉 없어지는 거예요. 쫙.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보스 포럼에서 이 발표를 한 거예요. 앞으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앞으로 7년 안에 한국에서만 61%의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현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60년 후가 아니에요. 앞으로 6, 7년 후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너무나 없어요. 왜? 잘 몰라. 지구가 처음 경험하는 거였거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경험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 시간 안에 엄청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이게 전에 그 한글에가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붙었을 때 그때 나온 신물이에요. 알파고는 사람이라면 1000년이 걸릴 100만 번의 기보학습이 뭐냐면 바둑두는 기술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기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4주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 100만 번. 4주 만에 끝냈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커제가 울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한판 붙을 때까지만 해도 그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이 뭐였냐면 그동안 인간이 둔 바둑의 기술이었어요. 그걸 다 기억하고 바둑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커지하고 둘 때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인간이 둔 바둑 기술을 프로그램에 싹 지워버렸어. 싹 없는 거야. 그래서 알파고만의 기법으로 바둑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커제가 볼 때는 바둑을 상대가 두잖아요. 딱 두면 잘못 둔 걸 패착이라고 그러거든요. 쟤 잘못 뒀네 알파고. 넌 졌어. 분명히 거기다 두면 안 돼. 인간은 거기다 두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두다 보니까 걔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허재가 거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패닉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게임으로 보면 우리 권투할 때 주로 어딜 써요? 손을 쓰죠. 권투에서 발 쓰면 어떻게 해? 반칙이잖아. 그죠? 근데 권투에서는 손을 써야 되는데 허재가 붙었어. 분명히 손만 써야 되거든. 근데 바둑을 붙어보니까 얘가 발도 쓰는 거야. 머리도 쓰고. 그러니까 아까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자기 복제입니다. 인간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만의 기보를 만든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더 무서운 일이 또 생깁니다. 앨런 머스크 잘생겼죠? 앨런 머스크가 앞으로 인간의 뇌에다 칩을 심겠다 그랬어요. 머리에다. 근데 여러분 자녀분들 공부 안 해도 돼 이제. 칩을 딱 심어 놓으면 영어 시험 보러 갈 때 얘는 토익 100점이야. 만점이야 만점. 여러분 중국에 여행 가죠? 저 가이드 필요 없어요. 중국 여행 갈 때 중국 칩을 딱 심는 거야. 그럼 중국말이 딱 나와. 스페인 여행 가면 스페인 딱을 칩다. 스페인 말이 딱 나오지. 앞으로 칩을 심겠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그 위험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인간은 인공지능의 로봇의 애완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학자마다 의견이 갈려요.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저는 그렇다 쪽에 비중을 둡니다. 그럴 수 있다. 왜? 지금 보니까 지금도 애들이 시작 단계잖아요. 그렇게 복제를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데를 예상 계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중에 초등학생 혹시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자나 자녀들 중에. 이 친구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요. 사회에 딱 나올 때쯤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65%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자나 자녀들이 엄마 나는 나중에 졸업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예를 들어서 난 세무사가 될 거야. 예를 들어 난 판사가 될 거야. 그러면 애들이 열심히 졸업해서 학교 딱 나왔어. 근데 그때 세무사나 판사나 직업이 없는 거야. 무서운 시대가. 찰스 다윈이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살아남는 것은 힘이 세거나 영리한 동물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강한 자가 지배한다면 지구는 인간이 지배하지 못했죠. 인간은 적응력은 이거거든. 그래서 아직도 희망을 못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그 4차 산업 시대에서 도대체 어떻게 벌어지니? 다 그런 개념 정리됐죠. 자, 이번엔 솔루션입니다.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럼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그 방법을 드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3가지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3가지.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연결 지능을 가져라. 이 연결 지능의 연결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연결이에요. 너와 너를 연결해 주는 거, 나와 너를 연결해 주는 그 연결 지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제조나 서비스 쪽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융합이야. 그리고 기업 미디어가 지금은 지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문 같은 경우도 신문에서 기사를 내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냐? 1인 미디어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어떤 이상한 얘기를 날렸어요. 툭하면 잘 하잖아. 그럼 그걸 꼬투리 잡아서 워싱턴 타임즈나 뉴욕 타임즈가 신문을 씁니다. 기사를. 저 이상한 사람이야 쫙 써. 그럼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 신문을 보고 트럼프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그걸 썼는데 트럼프가 자기 SNS에서 계속 뭔가를 날려. 아니야. 새로운 이슈를 날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타임즈를 보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날리는 그거를 보는 거야. 그게 1인 미디어입니다. 이게 앞으로 더 강화될 거야. 지금까지는 스몰 데이터가 지배를 했지만 앞으로는 빅 데이터가 지배를 하고요. 지금까지 승자의 저주라 그랬어. 많이 가진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M&A 할 때도 M&A 한 기업은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앞으로 뒤집어진다는 거야. 이게 승자의 독식이야.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독립이 아니라 연결이다. 이게 이제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이 공부 시험 봤던 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생산의 3대 요소.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토지, 노동, 자본. 옛날에는요. 땅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고향이 시골이에요. 충청도 태안 말리포가 제 고향인데 중학교 때까지 거기 있었거든요. 옛날엔 땅 가진 사람이 완전 부자였어요. 완전 지주라고, 지주. 근데 그 중에 또 부자였던 사람들은 방앗간 있는 사람들. 그죠? 기억하세요? 시골에 사셨구나. 근데 어디야? 수산? 아이고 저거 비슷한 데네. 근데 땅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을의 부자였는데 옛날 면이라는 게 면단이라고 그러지. 면의 부자가 있었어. 면의 부자가 뭐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양조장. 맞네. 진짜 시골이네. 양조장이라고 옛날에 그 술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데가 있어요. 완전 부자이지. 그때는 땅만 가지면 완전. 근데 지금은요. 땅 가진 게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국에 다녀보시면 저는 매일 전국을 돌거든요. 강의 때문에 해외도 돌고 중국도 돌아. 근데 지금처럼 논이나 밭에 뭐가 심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왜 그러냐고 여쭤보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노동력도 많으니까 심으면 추수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그 심고 추수하는 거,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수지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이 노는 거예요. 옛날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 세계는 전 끝났다고 주장해요. 그럼 이 이후로 세계 중요한 게 뭐냐? 사람, 재료,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 토지가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노동력이 아니에요. 사람이야. 돈은 여러분 엄청 넘쳐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넘쳐나는 게 돈이에요. 갈 데가 없어. 옛날엔 이게 없었거든. 근데 앞으로는 사람, 재료, 아이디어가 지구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재료, 아이디어, 옛날 같으면 땅을 보유해야만 추수를 할 수 있었잖아요. 심어서 거두니까. 지금은 그건 아니다 얘기야. 이미 있는 거를 연결해라. 괜히 땅 사지 말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진짜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연결과 고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아직은 의구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래서 엄청 부자가 되는 사람들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자, 이 여행자가 제가 옛날 스페인 산티아고 갔을 때 고통스러웠던 사진인데 잘 안 보이나요? 이 여행자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행 가면 숙소가 필요하죠. 근데 이 숙소에서는 누가 필요하냐? 여행자가 필요해요. 여기에 사람이 들어와야 돈을 벌거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집이 필요해. 잘 방이. 이 사람은 그 방에서 재울 손님이 필요해. 지금까지는 내가 손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호텔이나 무슨 모텔을 만들었어요. 숙박 시설을. 토지 자본 노동의 시대였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둘을 연결한 회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에어 땡땡사라고. 이 방송의 문제가 그걸 얘기를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에어 땡땡사가 있어. 이게 세계적인 회사인데 이 회사는 컨셉이 재밌었어요. 어떤 컨셉이었냐면, 우리가 사실 어떤 호텔에 가서 자는 건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개념이 뭐냐면 남의 일반 집이에요. 일반 집에 가서 방 한 칸에 내가 자는 거예요. 그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걸 런칭시킨 거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런 호텔업을 하는 회사 중에 전 세계 아주 손꼽히는 회사가 H호텔 체인이 있습니다. H호텔. 그렇죠. 그거 맞아. 그 호텔 체인인데 그게 전 세계에 방이 65만 개가 있대요. 전 세계. 근데 이 방은 누가 만든 거예요? 다 H호텔이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땅 사고 건물 줘서 다 올린 게 전 세계 65만 개. 근데 에어 땡땡사가 갖고 있는 방이 얼마냐면 전 세계에 200만 개야. 이 사람들 기업 가치가 34조 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에어 땡땡사가 이 집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땅을 샀어요? 여기 종업원 뒀어요? 아니야. 이 사람들이 한 건 뭐예요? 연결이야, 연결. 개념 오시겠어요? 그 기업 가치가 34조라니까. 애들은 땅도 없고 집도 없어요. 사람도 고용 안 했다니까. 이게 미래 산업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독식하게 된다. 34조. 자, 여행자가 또 다니다 보면, 우리가 딴 나라 가면 돌아다닐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동 수단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택시가 필요해. 그럼 택시 회사는 누가 필요해? 여행객이 필요해요. 태워야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여행객을 태우려면 택시 회사가 자기가 돈을 들여서 회사를 만들고 차를 샀어. 기사를 고용해서 운수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산업을 연결이라고 그랬죠. 이 둘을 연결한 회사가 있어.
유땡땡사라는 게 우땡땡사. 이게 또 글로벌 회사인데 알만한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차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 미국의 지사가 있어요. 지사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사의 기업 가치보다 얼마 전에 생긴 유사가 더 높아. 이 기업 가치가 76조 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이 택시를 샀어요? 직원을 고용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한 건 뭐예요? 그렇지, 연결이야, 연결. 차가 필요한 승객이 필요한 차를 연결만 해준 거야. 개념이 옵니까? 이게 미래 산업의 키예요. 굳이 내 거를 보유하지 마라. 토지, 노동, 자본의 시대는 끝나버렸다. 끝났다. 그럼 뭐를 해야 돼? 연결. 필요한 자들을 연결하면 그 사이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제가 승자 독식이라고 얘기하냐면 택시 회사를 하려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서 그만큼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차를 사지도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자, 이 두 개 회사를 놓고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 회사들이 제조 공장을 갖고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재고가 있나요? 없습니다. 재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점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만약 망하면 리스크는 뭐예요? 없어요. 리스크를 누가 지는 거야? 그 건물 주인, 그 집 주인, 택시 주인이 리스크를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유일한 건 뭐예요? 그렇죠, 연결이에요, 연결. 훌륭하네요, 여러분. 연결.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 노동, 자본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여기다 매몰되지 마라. 답은 뭐냐? 보유하지 않은 자원을 옮김으로 인해서, 연결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는 거다. 옛날에 우리 왜 그 대동강 봉이 김선달 있잖아요. 그거는 이유도 아닌가. 이제 앞으로는 개념이 오시죠.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제가 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이라도 애들이 미리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 우리만 해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게 말랑말랑하거든. 근데 그 말랑말랑한 애들한테 뻔한 직업 얘기하면 나중에 그 직업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얼마나 애들이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시대에서는 5개는 필요가 없고 하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공장, 재고, 점포, 인력, 리스크는 필요가 없어. 대신 뭐냐? 연결만 해라. 연결이 답이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시면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연결해라. 연결. 그래서 그 아까 에어땡땡사 창업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브라이언이라는 친구인데 처음에 이 에어땡땡사를 만들었을 때 100명 만드는데 1년 걸렸대요. 모집하는데 1,000명이 100명이 1,000명, 1,000명이 10,000명 만드는 게 더 쉬웠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지금까지 덧셈의 법칙이었어요. 차 한 대 더하기 차 두 대, 차 세 대 이렇게든 그게 아니야. 앞으로는 자승이다. 그러니까 승자는 더 큰 부자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굳이 자본을 보유하지 않고 연결만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연결.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라. 플랫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뭐 기차역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차 타려면 다 모이죠, 전국에서. 근데 이거는 비즈니스 보면 중심을 놓고 주변에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는 뭐 시간 뭐 장소 제약도 없어요. 뭐 미국에서 올 수도 있고 다 외부로 연결이 되니까. 근데 이 체인형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걸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우리한테 좀 익숙한 건데, 자, 스페인에 있는 A사가 바지가 30만 벌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이 스페인사들이 A사가 자기들이 다 재료를 모아서 바지를 만들었어요. 시장에 팔았거든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가 중국에 있는 B사한테 하청을 줍니다. 통째로. 자, 스펙은 이래, 색깔은 이렇고 어떤 옷감으로 이걸 만들어줘. 30만 벌이야. 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만들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 그렇죠. 단추는 중국에 하청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퍼 만드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 지퍼는 한국에, 실은 말레이시아에 줘요. 그럼 실을 다시 인도에 넘겨. 그럼 인도에서는 실 온 걸로 이 옷을 만드는, 이게 직물이에요, 직물. 옷이. 이게 여러분 입고 있는 게 다 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만든 다음에 여러분 옷감 색깔 다 다르죠?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추, 지퍼, 실, 염색된 직물들이 어디로 모이냐? 파키스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옷을 만드는 거야. 만들어서 얘들이 스페인 회사한테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구조 중에 돈을 누가 많이 벌까요? 단추나 지퍼일까? 아니에요. 1등은 스페인이에요. 2등은 그렇지. 왜? 이 사람은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네 여기 와서 놀아. 너 그거 갖고 와. 너 갖고 와. 이게 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 사람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었죠.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었거든. 플랫폼을 만들어라 얘기야. 여러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싱글 사이드, 투 사이드를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건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어떤 대상을 포함해서 내 주변에 플랫폼들을 깔아놓는 거죠. 근데요, 이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맥이 있어야 돼. 사람. 그래서 이 여러분 살면서 저도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저는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정의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해 버리거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책이 하나 있는데 이 하버드 교수들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학, 의학, 과학을 인간관계에 묶은 거예요. 그랬더니 재미난 결론이 몇 개 나왔는데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여 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상한 사람들은 지들끼리 뭉쳐 있잖아. 그죠? 그 좋은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야. 그걸 이 사람들이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 놀라운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이 파란색 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야. 점의 끝에 대부분 위치해 있습니다. 가 끝에 모여 있어. 근데 연두색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 둘이 잘 안 섞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만나고 진정성 있는 사람들을 또 자기들끼리 만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수치화시켰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우리 둘이 알아. 그럼 내 1단계 친구예요. 내 1단계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15%야. 근데 2단계 친구, 난 이 친구 몰라요. 근데 내 1단계 친구는 내 2단계 친구를 알아. 둘이만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2단계 친구가 내가 아는 내 1단계 친구를 통해서 내가 행복할 확률이 10%야. 3단계, 난 이 친구 몰라. 근데 내가 모르는 3단계가 내가 모르는 2단계를 통해서 내가 아는 1단계를 통해서 내가 행복할 확률이 6%더래. 근데 재미난 게요. 이게 3단계까지는 영향을 미치고 4단계는 안 미치더래. 멀어서.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맞구나. 관계란 감기와 같구나 그래요. 전. 감기는 전염이 되잖아. 관계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상한 애들 만나면 막 괜히 이상하지 않아요? 왠지 기분이 우울하잖아.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가 와. 그럼 그 오랜만에 온 친구들은 뻔해. 야, 뭐 돈 가진 거 좀 없냐? 이렇게. 이상해. 그래서 관계란 감기와 같은데 그 사람들을 내는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행복한 친구가 많고 진정성 있는 친구가 많아야 된다. 그냥 친구는 의미가 없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책은 여기서 끝나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 좋아.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사람 만나고 싶죠. 진정성 있는 사람. 근데 이렇지는 않을까요? 혹시 그 사람은 누구 만나고 싶을까? 진정성 있는 사람.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야. 그래서 보면 이상한 사람들은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진정성 있는 사람하고 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엔 이런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플랫폼을 짰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플랫폼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람들로 플랫폼을 구축을 좀 해라. 이건 우리 연세대학에서 우리나라 연세대학에서 조사한 건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연결될 확률이 얼마일까? 그걸 조사했어. 재미난 거였어요. 그래서 5대 광역시에 108명을 선정해서 랜덤하게 일일이 알려준 거야. 저 사람한테 예를 들어 송진구, 나이, 학교, 뭐 군대, 회사 이런 거 알려준 거예요. 송진구를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연결해서 찾아봐. 그럼 이분이 자기 주변에 있는 분 중에 송진구 알만한 사람을 추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아니? 난 모르는데 내가 누가 한번 연결해 볼게. 이렇게 해보니까요, 우리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게 3.6단계 지나니까 서로 아는 사이들에. 3.6단계 지나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그 얘기합니다. 두 서너 달이 거치면 청와대 다 연결된다. 연결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 돼. 왜?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방전되는 경우 있죠? 만나지. 근데 어떤 사람 만나야 돼? 충전자. 만나기만 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 만나야 돼. 그런 사람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맥의 달인이 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줘라입니다. 먼저 줘라. 저는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사업을, 지금 고향에 계시죠, 태안에. 근데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실 때 별명이 뭐였냐면 보증계의 대왕이었어요. 보증 알죠? 저희 아버님 그 집안 망하는 거 맞아요. 망해 보셨네 저기도 또. 근데 저희 아버지 좌우명이 남을 위해 살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툭하면 보증 쓰는 거야. 근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 거기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다니다가 방학 때 집에 가면, 요즘엔 아마 없을 거예요, 빨간 딱지로 차압이라는 게 딱 있어. 보셨어요? 그게 현대로도. 그럼 딱 보면 아, 우리 아버지 사고 쳤구나 또. 누구 보증 쓰신 거야. 왜? 남을 위해 살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명절에 가보면 그 방에 선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제가 옛날에 여쭤봐요. 요즘엔 여쭤보지 않지만, 아버지 이건 누가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온 선물들이 다 사연들이 있어. 이거는 몇 년도에 내가 보증 섰다가 도망가 김 사장이 보낸 거고, 이건 박 사장이 보낸 거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야, 우리 어머님은 엄청 속상하셨겠지만, 야, 우리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본인 인생을 잘 살았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저도 내가 똑같은 일을 해서 남들하고, 근데 남들보다 좋게 대우받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나쁘게 받을 때도 있죠. 근데 전 좋게 받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그동안 남들한테 뭔가를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은혜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베풀어라. 두 번째는요, 조건 없어야 돼. 그냥 줘야 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뭐 줄래? 이러면 안 돼. 그리고 고마운 사람보단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감동을 줘야 되는데, 이 감동의 선물이라는 건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감동적일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방청 시청하러 앉아서 오셨어요. 오시느라고 여러분 꼬마를 옆집에 맡겼어요. 근데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가서 애를 보니까 옆집에서 케어를 잘 해줬어. 고맙잖아. 근데 고맙다고 그 옆집한테 2억짜리 차를 하나 사주는 거야. 그 감동하겠지. 애를 좀 몇 시간 봐줬는데 2억짜리 차를 주니까. 근데 그거는 그런 감동의 선물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굳이 여러분 남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를 조그만 걸 사더라도 항상 남의 걸 같이 사보세요. 같이. 그걸 줘보세요. 큰 건 아니야. 조그만 것도 괜찮아. 몇천 원짜리도. 그럼 주다 보면 그 사람이 뭐가 생기냐면, 자기도 모르게 부채가 생겨요. 아, 내가 쟤한테 갚아야 되는데 언젠가 갚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것들이 감동을 주고, 꼭 선물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고마운 얘기들, 격려들, 우리가 힘들 때 많잖아. 그걸 주는. 그러면 주변에 좋은 인맥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남들을 설득할 때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말이 남을 설득을 많이 한다고 보는데, 거꾸로입니다. 신체적인 요소가 남을 설득하는 데 제일 높아. 55%야. 이 신체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남들하고 얘기할 때 관계를 좋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아, 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 네. 그럼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를 알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특히 남자들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남 얘기를 잘. 그리고요, 남 얘기를 잘 듣는 걸 경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청자인데, 여러분 들을 때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듣죠. 그건 여러분이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청자가 이게 임금왕자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이거. 귀자. 이거는 뭐예요? 열십자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눈목자예요. 이게 한일자고 마음심자인데요.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임금의 귀로 듣고 10개의 눈으로 듣고 일관된 마음으로 들어라. 이게 청자예요. 귀도 보통 귀가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의 귀야? 중요한 건 이거야. 몇 개의 눈? 10개. 이 한자가 수천 년 전에 생겼잖아요. 아까 제가 멜라비언 효과 보여드렸죠. 남 설득할 때 신체적인 거라 그랬잖아. 이게 이거야.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기억을 꼭 하셔야 돼. 눈으로 들어라. 몇 개? 누구의 귀로? 어떤 마음으로? 일관된 마음으로. 그러면 주변에 좋은 인맥들이 생겨서 여러분의 플랫폼은 단단해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울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익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리고 대화의 적정 시간 있는 거 모르실 거예요. 가장 듣기 좋은 시간 대화할 때 얼마일까? 10분? 45초입니다. 약간 지루한 거 1분 30초야. 말하는 사람이 헷갈릴 때가 와. 2분 10초.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 3분이에요. 대화는 주고 받아라. 45초 이상을 길게 얘기하지 마라. 남들이 얘기할 때는 들을 때 어떻게 들어라? 눈으로 들어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들어라.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몽상가가 되라. 엉뚱한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이 4차 산업시대에서는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없다.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 MBC TV 특강에 출연했던 유발 하랄이라는 세계적인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학습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앞으로 그게 그 친구들이 40대가 되면 90% 이상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쓸모없는 걸 배우고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엉뚱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9개의 점을 4개의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떼지 말고. 안 될 겁니다. 저도 아무리 안 돼. 내 표. 아무리 안 돼. 근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할 때 여러분 요 안에서 요걸 연결하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 근데 나도 모르게 요 안에다 틀을 맞춰버리는 거지. 그래서 답이 없다. 벗어나라. 그 아델프 키에퍼라는 이 젊은 어린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 올림픽 기록을 깹니다. 수영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했던 영법하고는 다르게 한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세계 최초로 한 게 이거예요. 플립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요 이전에는 가서 수영 선수들이 벽을 터치해서 돌을 때 물에 이렇게 돌았대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터치하고 물에 돌았대 이렇게.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 가서 돌아서 뒤로 발리 차고 나오죠. 지금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발로 차지 말라는 법칙은 없는 거죠. 이걸 최초로 한 거예요. 엉뚱한 상상. 그게 역사를 바꾼 거고요. 이 사람은 딕 포스벨인데 기존의 올림픽 기록보다 무려 10cm나 높이 뛰어서 세계 기록을 경신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건 뭐냐? 지금 다 이렇게 뛰잖아요. 세계 최초로 뒤로 뛰는 걸 뛴 거야. 근데 그동안 어떻게 뛰었냐? 달려가서 앞으로 뛴 거야. 수영 선수들의 제일 큰 고민은 가장 작은 수영복을 입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작은 수영복을 입을까?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이안 소프라고 시드니 삼관왕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거 입지 않았어요. 삼관왕 할 때. 뭐 입었을까요? 전신 수영복 입었어. 그러니까 그때 언론에서 그런 거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약간 이상한 거 아니냐? 아니 무슨 수영 선수가 옷을 입고 헤엄을 치냐?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요. 이 맨 몸보다 전신 수영복이 물과의 마찰 계수를 더 다운시켜드리는 거야. 엉뚱한 발상을 해라. 앞으로 이 시대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그래서 이 시대는 몽상가가 필요한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까 보셨죠? 그 에어 땡땡사, 유 땡땡사 지금 상식으로는 요 이전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호텔도 없는데 자기 차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돈을 벌어?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왔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4차 산업혁명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연결. 금방 까먹었잖아. 연결은 여러분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두 번째가 뭐예요? 플랫폼. 세 번째가 뭐였어요? 완전히 몽상가의 발상을 해라. 그래야 이 시대의 주인이 돼서 미래의 내가 독식을 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돌아가셔서 꼭 애들한테 전해주세요. 아셨죠?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